다음은 그 도시개발과 관계되어 있어서 관련돼서 나타날 수 있는 어떤 부동 투기 허점 이런 거에 대해서 박동관 박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우선적으로는 도시계획 체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도시계획은 이제 공간계획입니다. 근데 이제 법정 공간계획도 있고 비법정 공간계획도 있는데, 이를테면 비전계획이나 장기발전계획 이런 비법정 계획도 공간계획을 또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획 없이 도시를 성장시킬 수 없기 때문에 도시 계획 체계를 이제 갖게 되는데요. 그 안에는 이제 용도 지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상, 공록 등등의 여러 가지 이제 용도 지역이 있는데, 그 녹지 지역이 주거 지역이나 상업 지역으로 바뀌면 업조닝이라고 합니다. 그건 이제 지가가 많이 이제 앙등되죠. 이제 그거를 노리는 경우가 많게 되는 거고요. 또는 아까 말씀처럼 시설 등이 있는데, 도시의 시설을 결정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이제 도로 같은 것을 미리 이제 도시의 시설을 결정되는 걸 안다면 그쪽을 이제 사게 되는 경우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공간 계획은 용도와 도시의 시설들을 이제 결정하게 되는 상황이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계획 체계 속에서 그 이제 도시 기본 계획이라는 걸 수립하고 도시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서 도시 개발과 이제 연결되는 이 세 가지가 이렇게 연동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또 제도적으로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마련하고 있고 선진화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첫 번째로는 이 정보에 대한 컨트롤을 못하고 있다라는 게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나 그 정보는 필연적으로 사실은 공유돼야 됩니다. 주민들도 공유해야 되고요. 주민 참여를 통해서 의견도 물어야 되니까. 두 번째 이제 시의원이나 도시계획위원이나 이런 분들이 또 심의와 그 예산에 대한 결정 때문에 또 그 정보를 봐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무원 특히 그걸 다루는 직접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정보를 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획서부터 기획하는 단계에서부터 이제 집행 완료하는 데까지 다 정보들을 알게 되는 거죠. 또 있습니다. 그것을 수행하는 용역사죠. 뭐 대학에서도 수행할 수도 있고 엔지니어링에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는 별도로 건설사나 시행사나 또는 뭐 기획부동산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시행하는 이런 부분에서도 개발업자라고 하죠. 이런 데서도 이 정보들이 그 기획되고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오류가 발생한 부분들을 그냥 가감 없이 그냥 받아내는 또 시장에서 그런 정보의 오류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을 제어하지 못하는 게 첫 번째 원인이라는 거고요. 그 제어의 수단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시 기본 계획이라는 게 종합 계획이고 부분별 계획을 포함하고 있고, 개별적인 아까 산업단지 계획이라든지 도시개발 사업이라든지 또 별도의 법들이 있어요. 이런 이제 부분별 계획들이 연동화돼서 서로가 이렇게 조화롭게 관리돼야 되는데 그것을 컨트롤 못하는 데 있다라는 거죠. 그 부분을 우리는 면밀하게 선진화시켜야 된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 미리 그것이 집행될 때 사전에 개발행위 제한구역으로 묶을 수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이나 지구단위를 하기 전에 그것을 묶어놓고 사실은 그 계획이 잘 정비가 돼서 이제 개발행위를 이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에 대한 부분이나 개발이익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오픈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있다라는 점이고, 또 이제 계획 없이 개발 없기 때문에 시가 적극적으로 행정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종합적인 계획, 이게 개별적인 계획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먼저 책정을 한다든지 해서 유도책을 마련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개발이 없이 어떻게 도시가 성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개발은 필요한데 이 투기가 되는 문제들을 우리가 제어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계획적인 마인드로 계획 허가제 방식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가 개발 이익을 뭐 LH가 됐든 또 민간이 됐든 또는 행정에서 직접 공용 개발을 하든 개발 이익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개발 이익을 어떻게 환수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개발 이익 환수법이 있지만 사실은 제가 여러 군데 이렇게 도시계획위원도 하고 있지만 그
그런 이제 개발 사업이 올라오면 공공에 맞춰서 그 이익을 이제 그 환수해야 되는 여러 가지 규정 조례가 필요하다고 좀 봅니다. 하루바퀴 이렇게 마련이 돼서 정말 그 한목적적으로 그 토지를 개발해서 그렇게 이용한다면 저는 그건 투기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용도가 변경되거나 시설이 결정되는 걸 미리 알아서 차익을 발생하는 것은 투기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누구의 땅에 그 원룸을 져서 원룸의 임대 사업을 하는 것이 왜 투기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원룸은 그 용도 지역에 건축될 수 있는 그 법적인 요건을 갖췄다면 그것은 불법이 아닌 거죠. 근데 그러지 않고 그 목적화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제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개발 이익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한목적적으로 이용되지 않는, 그러니까 농지로 샀으면 농지로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는 거, 또는 과수원으로 샀으면 과수원으로 활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는 점, 그걸 자꾸 용도지역 변경을 용도 변경을 시도한다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충분히 제어할 수 있다면, 그리고 개발 이익에 대해서 환수를 해서 그것을 사실은 공원 녹지를 산다든지 이렇게 그 목적으로 다시 그 이제 난개발이나 이러한 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원 녹지나 이런 생태적으로 이런 데를 사서 보존하는 방식으로도 적극 활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그 도시계획의 어떤 체계에는 사실은 제도적으로 좀 마련이 돼 있으나 그 디테일과 관리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이 좀 주된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